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연예가의 핫 이슈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핫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풍문으로 들었쇼 바로 시작해볼까요? 뽕신 강림,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변신한 국민 MC 유재석. 그가 이무기, 메뚜기, 사마귀를 제치고 유산슬이 된 사연은 뱀이다, 뱀이다. 김혜연의 뱀이다가 방송에 나간 후 청자문이 빗발친 까닭은 100세 인생으로 25년 만에 무명청산한 이혜란. 그녀가 가장 고마워하는 은희는 대학생? 지금까지 이런 펭귄은 없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펭수아리 중.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펭수의 인기 비결은 지금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올해 4월에 데뷔해서 빠르게 화제가 된 라이징 스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식적으로는 이 연습생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무척이나 뜨겁다고 합니다. 네, 너튜브 구독자 수 120만 명 돌파. 다이어리 발매 3시간 만에 1만 개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모티콘 판매 순위 1위. 게다가 방송사 대통합까지 이 모든 걸 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팽아, 저는 이벤트 연출자 자이언트 팽TV의 크리에이터 팽수입니다. 팽아, 저는 자이언트 팽TV의 팽수입니다. 팽팽. 진짜 핫하잖아요. 귀여워요. 대세죠. 오늘 혹시 이 자리 비었는데 펭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펭수! 지금 너무 좋아. 펭수 사인 받으려고 난리예요. 이거. 그럴걸요? 아, 요즘에 막 어린 친구들 만나니까 다 팽하 이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냥 인사할 때도. 팽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이, 펭수 하이? 팽수하이 팽하. 아. 저는 처음에는 약간 귀엽나? 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매력에 푹 빠졌어요. 눈은 똑같은데 손만 대면 얼굴 표정이 다 달라져요. 알아요? 슬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표정은 같은데. 귀여울 땐 어떻게 해요? 이게 눈은 동그란데 거기에 손만 얹는데 진짜 그 표정이 나와요. 감정이 네. 느껴집니다. 요즘 대세다 보니까 네. 평소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제 저처럼 막 육아하고 이런 핸드폰을 오래 못 만지는 사람들은 정확한 어떤 정체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되게 궁금해요. 네, 펭수는요, TV에서 너튜브로 돌아선 이 어린이 시청자를 잡기 위해서 교육방송에서 선보인 인형 탈을 쓴 캐릭터입니다. 네, 올해 4월 교육방송 그리고 너튜브 팽TV를 통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보통 탈이 막 연기를 하고 있으면 이후에 성우가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입히는데 이 펭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 안에 사람이 직접 계속해서 애드립을 치고 계속해서 대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펭귄입니다. 이 사람들 네, 그 펭수가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약간 원래 목표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른들이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의 뽀로로라고 불릴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뭐 펭수 때문에 20, 30대들이 안 보던 교육방송을 챙겨본다고 할 정도로 거기다가 최근에 얼마나 핫한지 그 수능 교재 표지 모델로까지 이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나이에 다시 수능 교재를 사야 되나 그럴 정도로 열렬한 팬층이 있어요. 제가 98, 9년 때 뽀뽀뽀를 진행을 했는데 있었죠, 예. 그때 조랑말 탈수고 조랭이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게 탈이 얼마나 더웠는지 전 그걸 알기 때문에 펭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닐 때 얼마나 힘든 걸 전 너무 알고 있기 아니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말씀을 거기 안에 안 하긴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아니 펭귄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요? 펭수는 인형이 아니에요. 펭귄이에요. 아니 근데 너희들 그건- 정말 가증스럽구나. 아니 산타클로스 없어요? 산타크로스도 할아버지가 분장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큰일 나신 소리 하십니다. 요즘 펭수보다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개봉을 앞둔 연말 최고의 화제작 그 하정우, 이병헌,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백두산. 하정우 씨가 이 펭수 관련된 이제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펭수님의 어떤 그런 인기에 우리 백두산 팀이 숟가락을 얹어서 뭔가 좋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타들이 인정하는 스타 오브 스타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나왔었어요. 라디오 나갔었는데. 라디오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기분, 지금 기분을 비트박스로 좀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비트일까요? 아이고 잘해. 잘한다. 못하는 게 없어. 저는 웬만한, 저는 저 영상을 다 봤어요. 거의. 진짜 그럼요. 팬이신가 보네요. 그럼요. 그리고 펭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핫하냐면 외교부까지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접 만났대요.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뭐 공기관을 가더라도 되게 당당하게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펭수 대단하네요, 인기가. 근데 펭수가 인기 많다는 거는 또 실감하시잖아요. 네, 연예인 중에서도 푹 빠진 분들이 계신데요. 야, 배우 박정민 씨, 박보영 씨, 아, 맞아요. 그리고 가수 윤도현 씨 등이 펭수의 골수팬이 됐어요. 그 얼마 전에 최민식 씨하고 한석규 씨가 주연한 영화 천문. 네. 거기 오디션도 봤던 영상이 올라왔어요. 맞아, 허진호 감독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디션 받은. 근데 그게 사극이잖아요. 아, 펭수가? 뭐 사극 도전을 했더니. 사극 도전을 했어요? 그 옛날에 인형 아니 네. 인형이라뇨.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계가 무너졌어 지금. 아 근데 솔직히 예. 인형탈 안에 그냥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다 천 아니요? 재봉틀로 박은 거 아니에요? 셀피 씨. 아니, 대본에 있네요. 사람한테 대본 있었어요. 아 근데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저도 막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만들었어. 캐릭터 하나. 펭구 어때? 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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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펭수짭. 그럼 펭구예요. 아니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 어린이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펭수가. 인격체인데 20, 30대에게 인기를 이렇게 얻은 비결이 뭘까요? 네. 뭐 일단 뭐 탄탄한 세계관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단 요걸 잘 지키고 있고 펭수는 말이죠. 남극 펭씨입니다. 네. 남극 떼어낼 수 그래서 펭수예요. 그리고 키는 2m 10cm로 키가 10살이고 자이언트 펭귄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고향으로 남극인데 남극 유치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유치원은 안 정말 다니고요. 명문 유치원이네요. 네, 우리 펭수 어떻게 남극에서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남극에서 뽀로로랑 BTS를 보고 우주 대스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헤엄쳐서 한국에 오는 도중에 스위스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때 요들송 잘하는 거 아시죠? 그때 바로 요들송을 스위스에서 배워왔어요. 어쩐지 본토 느낌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헤엄쳐서 미역 줄기를 머리에 얹은 채 인천 앞바다까지 헤엄을 쳐서 오게 됩니다. 대견해. 10살 치고 느낌이 약간 군필 느낌 나거든요. 예비군 느낌 나요. 이거 헤엄치고 온 거 보니까 해병대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요. 네. 나이 좀 먹지 않았냐. 근데 10살이 공식 나이. 펭귄을 나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네.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참치와 국밥을 좋아하고 간에 좋은 이 실리마린을 주로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간에 좋은 실리마. 술을 좀 그동안 10살인데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요즘 환경 호르몬이랑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꼭 술이 아니더라도 간 보온해줘야죠. 네. 아니, 간보를 하면, 야, 10살이라면서. 우리 펭수는 어쩜 이렇게 아재미 뿜뿜인가요? 사람으로 10살이 아니라 개도 10년이면 엄청 나이 먹어요. 맞아요. 펭수는 애가 아니에요. 홍석천 눈치 위일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키부터 출신까지 너무나 세세하게 설정이 된 세계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펭수에 더 정말 열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연주 오늘 펭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나 봐. 지현수 씨, 펭수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아니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런 탈 쓰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현수 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이게 인형 그런 거를 보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펭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방송하니까 그게 좀 그래서 웃음이 난다 이거세요. 네. 아, 펭수 보면 그 얘기 안 나오실 거예요. 얼마나 진짜 얘가 사람 같은 펭수. 지현수 씨가 거의 우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키덜트를 정확히 공략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요. 몇 년 동안 대중을 열광시켰던 게 어벤져스 시리즈였거든요. 네.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모두 마블 코믹스, 만화 기반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어른이 됐는데 이게 실사로 나왔거든요. 게다가 코믹스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은요, 유치하게 볼 수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세계관이 더해집니다. 세계관이. 그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펭수를 보는 펭수의 세계관과 실사화된 이 펭수에게서 엄청난 매력을 느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어린이적 감성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 키덜트를 정확하게 전 공략을 했다고 봐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탄탄한 세계관 외에 펭수의 인기 비결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거침없는 말과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연습생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교육방송 사장님의 이름 석자만 딱 부릅니다. 김명중. 헤드셋 브랜드가 뭐냐는데요? 이거 브랜드요? 김명중. 격없이 이 사장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펭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이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김명중 자주 들으니까 이제 아빠보다 이베스 사장 이름이 더 친숙하다.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사장님이 일부러 시킨 거 아니냐, 이름을. 내 이름 좀 얘기하고 다녀라. 뭐 그런 글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셨대요. 또 인터뷰한 게 나와요. 네. 네. 맞아요. 왜냐면 사장님이 시킨다고 해서 우리 펭수가 그럼요. 고분고분할 성격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펭수는 이 위계 질서에 굉장히 저항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쉽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 펭귄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펭수가 정말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직장인들의 뭐 애환을 좀 위로를 해주고 굉장히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친구 같아야 회사도 잘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화해했어요. 그래도 보기 싫은 건 똑같습니다. 정말 시원하죠. 사이다예요. 예. 말을 참 잘해요. 맞아요. 속이 시원해요. 듣고 있으면. 가르치려 들지 않고요. 정말로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힘내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한마디 해줘. 맞아요. 맞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을 어떻게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는 20, 30대가 할 말 다 하는 펭수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치솟지 않나 싶습니다. 펭수가 그리고 뭐 이런 뭐 독한 사이다 발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팬분들한테는 진짜 따뜻한 뭐 진심 어린 그런 말들도 많이 해줘서 바로 이런 거죠. 뭐 친구가 절교하자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초등학생 질문에 펭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친구는 많고 지구는 넓으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근데 안아줬는데 막 울더라고. 그러고 이제 또 시간 좀 지나서 매니저를 막하고 펭수가 그런 모습이 대비되니까 아주 특별한 캐릭터예요. 예. 그 보다 탈이 하나밖에 없나 봐요, 지금? 왜 무슨 탈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김구라 씨 특히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누리꾼들의 몰매를 맡기도 하는데 펭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거침없이 해도 왜 용서가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펭수라는 인물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 세대들이 직장인하고 20대 뭐 중반,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인 것 같거든요. 박성 씨는 뭐죠? 특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이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약간 계급 사회에 대한 약간의 분노감도 있고 소외감도 느끼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인데 그 사장한테 뭐 말을 그렇게 한다든지 내가 직장 상사한테 못하는 거를 대리만족시켜주는 그러니까 현재 세대들이 갖고 있는 좌절감을 이 펭수가 다 실현시켜주고 있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열광하게 되는 거죠. 음. 왜 펭수에 대해서 열광하는지 좀 이해가 확
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며느리들이 하고 싶으면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며느리가 막 쏘아붙이는 맞아, 맞아요. 이 역할을 펭수가 하는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했어요. 맞아요. 딱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펭귄이고 우리가 또 어린아이가 만약에 말 실수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다못해 펭귄인데 그 친구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잣대로서 평가를 하겠어요. 그냥 다 예쁘게 사랑스럽게 봐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펭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몸값도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1년 기준 한 2억에서 5억 정도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면요. 광고 모델료가. 네, 이게 광고 모델이고요.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높은 모델료에도 불구하고 다들 펭수를 모셔가려고 안달이에요.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내는 곳이 뭐 식품, 의료, 화장품 등 유통업계에서 정말로 펭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펭수 측에다가 그러니까 교육방송 측에다가 우리 같이 광고를 좀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넣는 곳이 한 200군데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펭수가 그 너튜브 현재 기준으로 약 구독자가 12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펭수의 너튜브 수익은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 너튜브 예상 수익 조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측을 한 건데요. 펭수 너튜브가 106만 구독자였을 때를 기준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월 예상 수익은 9,228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수준이고요. 네, 제휴 수익은 영상 한 개당 2,645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너튜브 예상 수익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펭수 이제 굿즈가 판매가 되었는데 지난 11월 28일이었죠.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된 펭수 에세이 다이어리 출시 3시간 만에 1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대단합니다. 1분당 판매 건수가 56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요, 분당 42권 판매됐던 2017년 5월 타임지 문재인 대통령 커버폰을 뛰어넘는 대단한 기록이라고. 그거보다 빨리 판매됐네요. 이모티콘도 출시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써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다 그거 써요. 지현수 씨는 계속 놀라네요. 저는 이모티콘 거기서 무료로 주는 것만 쓰고 그런 걸 서치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펭수 이모티콘이 출시 하루 만에 10대부터 40대까지 인기 판매량 1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1위에 올랐고요. 또 펭수 이모티콘 판매량이 역대 최단기간 최다 판매량이에요. 와, 정말 많이 팔린 거죠. 이런 나머지 굿즈 판매하고 뭐 이모티콘 지금 벌써 수십억. 그 광고 수익 뭐 따로 있죠. 엄청나죠. 엄청날 것 같은데. 이제 연습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대우는 거의 뭐 탁탁급으로 해주지 않을까. 자, 2019년 올해 인물조사에서 펭수가 방송 연예 분야 1위예요. 와, 대박이다. BTS 제쳤나요? BTS를 제치고 뭐 핫했던 장성규 씨 다 제치고 펭수가 대중문화계의 방송 연예 분야 1위에 뽑혔습니다.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밀히 말해서 올해 인물은 아니고 올해 동물이거든요. 올해 생물.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올해 인물로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그냥 사람, 인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개체. 네, 그냥 굉장히 신인류. 훌륭한 객체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캐릭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캐릭터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을 펭수가 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대중의 반응이 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펭수가 뜨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걱정했냐면 100% 사람들이 그 안에 누가 들었는지 막 검색을 할 것이고 이제 점점 뭐 신상털이라고 하잖아요. 신상털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정말 다들 팬들은 그 안에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 펭수 자체를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굉장히 좀 신기한 행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콘텐츠라는 면에서 이런 캐릭터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의 어떤 캐릭터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대중문화에서 조금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네. 저는 뭐 우리가 늘 마주치는 펭수와
또 펭수 안에 또 다른 펭수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이죠. 펭수와 더불어 올해 2019년 뜨거운 열풍이 분 것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음악 시장에 새로운 전성시대를 연 트로트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트로트인 만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집 하나의 주인공 12년차 트로트 퀸 김영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양입니다. 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부자가 왔어요. 요즘 트로트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실감하세요? 제가 어딜 다니면 그냥 트로트 가수구나 이렇게 보셨었는데 네. 고등학생 친구들이 단체로 저에게 김영 언니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젊은 친구들도 진짜 트로트를 이제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행사를 정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해보셨어요? 아주 많이까지 잡지는 못하고요. 제일 많이 잡은 게 5개 정도. 하루에 5개? 하루에 5개. 이야. 어떻게 다녀요? 빨리 치고 내려와야 쳐야 되니까. 되거든요. 빨리 치고 저희 내려와요. 내려가면서 치고 올라오면서 쳐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타이밍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뭐 대전에서 멋지다. 대구 그다음에 뭐 창원 쪽 갔다가 부산에서 또 치고 하나 올라오는 거죠. 야, 광고도 또 찍으셨다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광고를 또 하나 찍게 됐는데 어떤 광고 찍으셨어요? 광고도 또 찍으셨다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광고를 또 하나 찍게 됐는데 어떤 광고 찍으셨어요? 화장품 뭐 이런 거.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목에 좋은 뭐. 네, 그런 거면 너무 좋을 텐데요. 제가 남성분들한테 좋은 전립선 광고. 남성분들한테 좋은 전립선 광고. 전립선. 정말 아유 그럼요. 좋네요. 죄송한데 네. 그런 광고를 찍을 때는 저와 함께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걸 왜 나중에 거기에 제가 선물 묻어갑니까? 하나. 네, 필요하죠. 예.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 씨의 말씀을 들으니까 트로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체감이 그러게요. 되는데요. 요즘 범상치 않은 트로트 가수가 등장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데뷔하자마자 신인치고는 이례적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더니 이제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름이 소환이 되는 화제의 인물이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가수일까요? 나는 산수 너는 마물 정거장 전해내려 이별을 트로트 시장을 쌍끌이하고 있는 바로 유산슬. 트로트계의 이무기 또는 트로트계의 신성이라 불리는데 그 본체, 모체는 너무나 잘 아시는 국민 MC 유재석 씨죠. 유재석 씨. 이분이 거의 나오지만 않으시지 매주 풍물쇼에서 거론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유산슬 씨로요. 유산슬로 인해서 그 트로트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뮤직비디오, 뭐 홍보 활동 등 그 엄청난 이야기들이 뭐 소개되면서 음악인, 가수, 매니저까지 다양한 트로트 음악 종사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됐는데 덕분에 뭐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유산슬 씨가 점점 유명세를 펼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요. K채널의 아침마당 생방송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신인 가수들과 함께 출연료도 그들과 똑같이 받았다고 들었고요. 유산슬 씨가 출연한다는 게 홍보 자료에다 뿌렸으면 기사가 엄청 났을 텐데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남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툭 튀. 그렇죠. 네. 그걸 갑자기 보면서 이건 진정성과 그리고 재미 모든 걸 다 합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 M채널 예능 놀면 뭐하니 뽕포유 이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건데 유산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면서 왜 하필 유산슬이냐 그 많은 이름 중에 그 어떤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유산슬이라는 예명을 짓게 된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데 작곡가 김도일 씨가 유재석 씨에게 가요계 용을 꿈꾸는 이무기가 어떠냐? 이무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무기요? 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그럼 메뚜기 아니면 뽕을 하니까 육뽕 아니면 사마귀, 유태풍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오다가 최종 합격한 것이 바로 이 유산슬이었습니다. 처음에 유재석 씨가 이제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좀 거부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체념한 듯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에 유희열 씨한테 둘이 유린기 어떠니? 이렇게 러브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아, 잘 어울리는데. 뭐 아니면 나중에 또 뭐 다른 래퍼 필요하면은 저도 슬 아닙니까? 진짜 유산 슬리피로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에 그 가수 그 개그맨 정봉균 씨가 이 트로트 앨범 냈잖아요. 이름이 유산균이에요. 맞아. 여기 짝퉁으로 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앨범의 활동을. 제작을 또 개그맨 왕비호 씨가. 트로트 가수분들을 보면 개성 있고 기발한 예명을 가진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그런 법칙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법칙은 없죠. 그런데 네, 이제 네. 아무래도 각인을 빨리 시켜야 하니까 조금 쉽게 그리고 아주 센 이름들을 많이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쏙 들어오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디 가서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김양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홍보를 하러 가면 장난으로지만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김양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그래 커피 2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이름 장난이지만 농담으로 네, 한다고. 농담이시지만 근데 그 이름을 왜 김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송대관 선배님이 지어주신 그랬을 거예요? 가능성이 큰데. 아니에요. 송대관 선배님은 사실 더 이상한 이름을 많이 어떤 이름, 어떤 분이 지나갔다면. 무슨 양수리요? 미사리, 이태원 이런 거. 그래서 왜 물어봤어요, 제가. 이유를 왜 지역 이름으로 말씀하셨냐 했더니 지역 이름이 기억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느냐라고 기억이 나와야 얘기하시면서 빨리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고향이 충남 청양인데 네네. 그러니까 청양이란 지명을 쓸 수도 있지만 뭐 특산물 이런 걸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고추가 되게 유명한데 제가 그러면 홍고추 너무 뭐 이런 안 거 제가- 어울리신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시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빨간 바지 홍고추입니다. 세상을 여기 이거 어때요? 아까 전에 그 좋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때요? 나 박수다. 박수. 괜찮다. 여러분, 박수다! 왠지 박수다! 왠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트로트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한국 중식 연맹에서 소외된 메뉴 유산슬의 대중화에 앞장섰다며 유재석 씨에게 직접 감사 표현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산슬 덕분에 진짜 유산슬의 인기도 동반 상승한 건데 만약에 그때 이름을 이묵이나 메뚜기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지었다면은 이런 상은 못 받았죠. 네. 유산슬 씨가 방송사의 경계를 허무면서 트로트 부흥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김양 씨는 트로트 선배로서 트로트 후배인 유산슬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평가를 해주신다면. 냉정하게 갑니다. 냉정하게. 진짜. 사실 네. 후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베스트 분이셔서 트로트 쪽은 네, 선배니까. 트로트에서는 이제 후배님이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냉정하게 진짜 네. 전해드리면 평생을 트로트만 보고 트로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는 우리 트로트 가수들을 위해서 장난으로 임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게 요건 높이 평가하는구나. 정말로 되게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너무나 열심히 무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되게 감사한 생각을 했고 음악성만. 극찬이시네. 음악성은 냉정하게. 기대가 특별히 없었는데 기대가 특별히 없었는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활약이 돋보인다. 이전에는 트로트 하면 어딘지 모르게 좀 구수하고 아버지 어머님들만 뭐 좋아하는 장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로 탈바꿈한 트로트의 매력은 무엇인지 함께 빠져 들어볼까요? 네. 뭐 트로트 하면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뭐니 뭐 중독성인데 중독성보다 더 대단한 건 바로 가사 아닙니까? 가사가 참 맛깔나요. 그죠? 트로트 가사. 실제로 가사 덕분에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가 있습니다.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레전드죠. 예. 이거 뭐 대단해요. 뱀이다. 전 국민이 모르지
다 아는 노래죠. 이상송. 네,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김혜연 씨의 뱀이다인데 이 곡이 2007년 K채널의 1박 2일에서 이 멤버들을 기상시키는 기상송 때문에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는데 특히 당시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게 가사가 정말 일단 쉽고 재밌잖아요. 이 뱀이다는 가사에 뭐 뱀, 개구리, 똥개, 사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진짜 딱 좋아할 만한 요소. 초등학생들은 그냥 뭐 똥개 이러면 자지러져요. 그냥. 방구. 그냥 좋아해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가사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존재하는 노래인가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거 웃기고 특이하다 싶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뱀이다 이게 그냥 중독적으로 이렇게 읊조리게 되는 독특한 가사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보게 됐지만 원래 뱀이다는 이 10년이 넘게 묵혀 있었던 노래라고요. 정확히는 1994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뱀이다 그러고 있죠. 제목조차도 뱀이다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제목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거기에 뱀이다라는 가사가 워낙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이 가끔 노래방에서 뱀이다로 검색을 했다가 이 노래 없네, 이 노래방 뭐야? 라고 하는데 제목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메들리 테이프에 취입이 됐던 건데 출고와 동시에 당시 200만 장이 팔렸던 대히트곡, 고속도로 히트곡인데 대중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던 거죠. 아, 그래요? 뭘 참아달라는 건가요? 뱀 잡아먹는 거? 네, 그런 포획하는 걸 참아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몸보신이 좋아도 뱀이나 사슴이나 똥개나 이런 건 먹는 게 아니다. 참아주세요라고. 반대로 알고 있었어. 네네네. 생명을 그래서 그 노래 나올 때 밑에 약간 그런 자막도 불법 포획은 불법입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네. 이게 사실 뱀이다 같은 경우는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냥 재밌는 노래를 해보자라는 뜻이 보여져서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졌고 이 카세트 테이프로 유통을 한 그런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지난 뒤 어느 날 1박 2일 PD가 김혜연 씨 측에 전화를 해서 우리 방송에 이 노래를 좀 틀어도 되겠느냐라고 양해를 구했고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라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이 나간 그날 정말 빵 터졌어요. 듣자마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노래야? 혜연 씨 목소리인데 이게 뭐야? 하면서 그날 바로 난리가 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방송에 노래를 나오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뱀이다는 가사가 워낙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당초 그 방송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라디오에서 계속 막 신청곡이 쇄도하고 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막 불러달라는 요청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인기가 심이라는 벽을 넘어선 그런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작사를 10몇 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고 근데 이 뱀이다 가사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뱀이다의 작사가는 당시 김혜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김혜연 씨 히트곡이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요거를 작사하신 서판석 씨가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사 천재시네요. 네, 유명한 대표님이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몸에 좋다고 뱀 같은 야생 동물을 마구 잡아먹으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거의 앞부분만 나가니까. 그런 취지였죠. 그래요? 약간 환경 보호 캠페인 그렇죠. 곡인데. 나는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이래서 야, 이거 이래도 되나 그랬는데. 뒤에 부분 제가 좀 불러드리면 하지만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빠 참아주세요. 뭐 이래요. 산과들의 뱀과 개구리가 그렇죠. 씨가 말랐대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싹쓸이 당했대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고 보는 거다. 억울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보호해야 한다. 네. 근데 당시에도 십수년 전에 만든 노래가 이렇게 유행을 해서 김혜연 씨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당시 김혜연 씨가 이 토요일 밤에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좀 낯선 곡이죠. 근데 이 뱀이야가 뒤늦게 히트를 치면서 방송을 하든 행사를 가든 이 뱀이야만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뱀이야 이후로 행사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정말 이 이후로 집까지 샀다고 해요. 행사가 정말 많아요. 많이 벌어졌어요. 부자곡이죠. 이번에는요, 재치 있는 가사 덕분에 25년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50이 넘어서야 빛을 본 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이한 건요, 이분은 가사가 담긴 짤방이라고 하죠. 이걸로 유명세를 타는데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0세 전 감타했죠, 진짜. 나를 데리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전해라. 새까지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어떤 분이 다 아시죠? 2015년에 백세 인생이란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혜란 씨입니다. 네. 이때 그 전해라란 가사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저는 신문사에 다니잖아요. 네. 신문사에서 제목을 뽑을 때 항상 그 시대의 유행어를 많이 갖다 쓰는데 뭐만 있으면은 다 전해라예요. 뭐뭐가 유행이 됐다고 전해라. 홍석천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전해라. 신문이 다 모든 기사의 제목이 다 그렇게 될 정도로 패러디가 많이 됐었고요. 당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이혜란 씨를 섭외할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아요, 나오셨었어요. 예.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전해라. 인기가? 네. 자, 노래 가사가 저승에서 오라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100세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계속 못 간다라고 전해라 있어가지고요. 백세 인생은 1995년도에 작곡가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요. 201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사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니 김종환 씨가 25년 전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현장에 갔더니 가족분들이 아버지가 50대에 돌아가니까 너무 이게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굉장히 막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가사에는 100세까지만 등장을 했었대요. 근데 요즘엔 너무 수명이 늘어나고 장수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환 씨가 시대에 맞춰서 150세까지 가사에 넣은 거예요. 되게 트렌디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원래 제목은 100세 인생이 아니었다고 해요. 저 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다파리. 이게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진짜 백세 인생이 그냥 귀에 들어와요. 맞습니다. 근데 이혜란 씨는 무명 생활이 25년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이혜란 씨 사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혜란 씨는 1990년 드라마 서울뚝배기 OST로 이제 가요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자기의 노래 없이 그냥 무명 가수로 살다가 2006년에 첫 음반이죠. 천년의 사랑을 냈는데 잘 안 돼서 남은 음반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아이고, 예. 가수들한테 이 자기 앨범이 정말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자기 앨범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건 정말 상심이 정말 컸다라고 느껴져요. 데뷔하고 내 앨범만 나오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막상 이혜란 씨도 그렇게 해봤는데 여전히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믿고 혼자서 매니저, 회사도 없이 뛰어다녔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가수 활동으로 생활 자체도 어렵다는 거에 굉장히 크게 좌절을 했었다고 해요. 네. 이분이 기본적으로 2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25년을 어떻게 지내셨냐, 언제가 좀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굉장히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았대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너 어제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그냥 똑같이 지냈어. 뭐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매일매일 눈 뜨면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고 나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25년 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면 뭐 칠순잔치나 아주 소소한 행사를 돌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래도 돈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셨는데 병원을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대요. 병원비가 없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명도 모른 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 막내분이 또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현재는 골수 이식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사연이 많네요. 김양 씨도 무명 생활을 좀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혜란 씨 이야기가 남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선배님처럼 저렇게 고생한 건 아니어도 저도 제 나름의 고생이 있었는데요. 사실 데뷔 12년 차인데도 8년 정도는 거의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어요. 정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 엄마도 또 지병이 있으신데 절대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없고 사실 손만 안 벌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어렵게 가수 생활을 했었는데 도전천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우승을 3번이나 해서 금열쇠를 3개를 탔어요. 맞아요. 네. 그걸 주죠. 그럼 하나 별적 있어요. 네. 열돈 줬어, 맞아요. 네, 한 냥짜리를 3개를 받았었는데 돈이 진짜 너무 없을 때 그거 팔아서 쓰고 네, 또 팔아서 쓰고 네, 그랬어요.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함을 또 알고서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독 이게 트로트 쪽에 되게 무명 생활을 좀 길게 보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예. 맞아요. 근데 무명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가수로서 도저히 미래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란 씨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 꿈을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촌 오빠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오랜 친구다 사실은 한번 소개를 받아보겠냐라면서 한 작곡가를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작곡가가 바로 백세 인생을 작사 작곡한 분이었던 거죠. 사촌 오빠가 되게 은인이시네요. 나중에 잘 되고 진짜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혜란 씨가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촌 오빠와 김종환 작곡가인데요. 또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그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아, 누굴까요? 어머니? 뭐 남자친구? 하나님? 이게 이 백세 인생이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되도록 큰 역할을 한 게 있어요. 그 짤방인데요. 그 짤방을 이제 전해라라는 가사를 넣어서 만들어준 대학생이 있거든요. 대학생이 있었어요. 네네. 야. 그래서 이 짤방 때문에 뭐 10대, 20대 사이에서 이 백세 인생이 굉장히 막 화제가 됐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히트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백세 인생이 뭐 데이트를 하면서 개런티도 뭐 10배 이상, 행사 뭐 개런티가 10배 이상 뛰었다고 해요. 근데 이혜란 씨가 워낙 작은 금액을 이제 받고 가서 10배가 뛰었더라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25년 동안 이름 없는 가수에서 노래 하나로 이 무명의 서름을 한 방에 떨치셨는데 이혜란 씨 현재 근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네, 현장에서 가끔 뵙고요. 또 공연장에 자주 나타나시고요. 하시는구나. 네,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노래하시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래 하나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릅니다. 네. 행사 원조 여신 장윤정 씨. 인생 역전하면 이분이 아이콘이죠, 한마디로. 네. 장윤정 씨가 김양 씨와 친분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제가 또 감사하게 윤정이랑 친구예요. 고맙습니다. 윤정이가 친구여서. 예. 저는 데뷔하고부터 계속 봤고요. 윤정이가 저보다는 한 4, 5년 정도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대기실을 같이 쓸 일이 되게 많았고 윤정이가 먼저 물어봐 줬어요. 김양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79년생이에요. 네,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빠른 80년생인데 그럼 언니라고 해야겠네요. 라고 하는데 약간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로 했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해서 친구하고 싶어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말투 비슷하네. 음성 지원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조금 친하게 시집가기 전까지는 일 끝나면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문자도 나누고 하면서 네, 좋은 친구가 됐어요. 네. 그렇군요. 예. 이런 김양 씨조차 친구가 되셔서 고맙다는 이 클래스가 다른 장윤정 씨. 네. 한창 전성기 때는 하루에 행사를 12개까지 뛰었다고요. 하루에. 보통 가서 아침부터 보통 가서 막 준비하고 무대 끝나는데 1시간 잡아도요. 무대만 뛰는데 12시간인데 오가는 시간 따지고 보면은 그냥 24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깨어있는 거. 네, 그래서 내려가면서 행사하고 올라오면서 행사하고 하루 안에 전국 팔도를 다 도는 거죠. 말이 돼요? 장윤정 씨가 밝힌 1년치 기름값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억 5천만. 2억 5천만. 기름값만. 기름값만. 기름값만 무려 2억 5천만 원이고요. 거리로 환산을 하면 지구를 5바퀴 돌 거리라고. 기름 몇 번 넣는 거예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연비 안 좋은 차를 타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기름이 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한 3년 정도 되면은 30~40만이 돼요. 와. 그 정도로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김양 씨 차도 그러면 그 정도 돼요? 네, 저희 전 차도 40만 돼서 바꿨어요. 40만. 대단하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장윤정 씨 남편이 도경환 아나운서잖아요. 당연히 장윤정 씨가 더 많이 벌 것이고 이 장윤정 씨의 1년 수입이 도경환 아나운서 연봉의 몇 배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수십 배는 되지 않을까요? 30대? 아닙니다. 무려 10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근데 이 100배? 아니, 기름값이 대기업. 2억 5천이니까. 아니, 대한민국 그래도 대표 방송사의 아나운서인데 도경환도 연차가 꽤 연봉이 100배라고요? 그럼 얼마야? 이 경력직 아나운서의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 근데 100배니까 도경환 씨 말에 따르면 100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1년 수익이 50억이라는 얘기예요. 50억이면 와. 그래서 도경환 씨 가끔 회사에서 회식하면은요. 장윤정 씨가 오셔서 노래 몇 곡 좀 뽑아주시고 네. 계산 싹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살려준다면서. 네. 그리고 가끔 회식하라고 이렇게 봉투로 넣어주고 가요. 와. 최고의 여자 아닙니까? 윤정이를 친한 동생으로 미리 삼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되네요. 네, 근데 여자는 동생 안 삼으시잖아요. 우리 윤정이는 삼아야겠어요. 네. 아니,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아닙니까? 대기업. 데뷔 전에는 근데 장윤정 씨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윤정이가 20대 초반 때 얘긴데요. 자동차 정비업소를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빚을 혼자 이제 다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신용불량자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네, 근데 그때 장윤정 씨가 빚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교는 다녀야 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장윤정 씨의 평소 인성이 나옵니다. 이 일을 친구 한 명이 자기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장윤정 씨 통장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돈을 넣어줬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내 명의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되게 믿음을 줬을 거예요. 이렇게 은행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장윤정 씨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은행에 빨리 가서 이 돈을 찾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든 돈을 그냥 다른 사람이 빼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또 조마조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진짜 착하네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네. 장윤정 씨가 1999년 강변가요제 대상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많은 네. 분들이 장윤정 씨를 보고 금방 뜨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서울예대 방송연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네. 강변가요제에 나와서 내 안에 넌이라는 노래로 대상을 받습니다. 트로트 곡이 아니었어요. 근데 라틴 댄스 곡이어서 워낙 근데 대상을 받고 노래를 잘하니까 곧바로 한 기획사의 눈에 띄어서 계약을 맺게 된 거죠. 네. 스타 등용문이 강변가요제인데. 그땐 네네. 그랬죠. 그래서 이 장윤정 씨도 금세 가수가 될 줄 알았다고 해요. 또 회사가 생기고 근데
앨범을 내지 못하고 연습생 시간만 거의 4년을 그냥 소비하게 됩니다. 뭐 그러다가 집안이 더 어려지자 이제 장윤정 씨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장윤정 씨에게 윤정이는 트로트에 맞는 음색이다. 트로트를 해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당시에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을 때 댄스곡으로 받았고 댄스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깨닫고 트로트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회사를 옮겨서 드디어 어머나라는 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곡을 받고 나서 가사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어머나가 곡 정말 좋지만 가사만 차분히 읽어보면 조금 약간 갸우뚱하게 돼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뭐 이렇게. 갑자기 내 사랑이라고 그러고 막 다 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순정파야. 금사빠죠, 금사빠. 그래서 이 노래를 장윤정 씨가 가사를 보고 부르기 싫어가지고 막 사흘간을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반복적이고 그 어린 애기들이 아마나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트로트 노래 가사들은 왠지 노골적이고 또 사랑 얘기인데 좀 유치하기도 하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약간 일일 연속극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일일 연속극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어머니들이 화면을 보지 않고 설거지만 하면서 소리만 들어도 다음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1, 2회를 못 봤어도 3회를 보더라도 4회가 뭔지 대충 감이 오거나 아니면 앞에 전개를 다 알아야 돼요. 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봐도 그냥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게 바로 일일 드라마인데 약간 트로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초고속 결말. 예에서 시작하자 끝이네. 제가 레이디 제인 씨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어머나 부를 줄 아시죠? 네. 조금만 불러주시겠어요? 엄마나. 네, 됐습니다. 그리고 BTS DNA 조금만 불러주세요. DNA 띠리띠. 근데 이게 약간. 근데 아니 왜냐면 그 좋아한다면서 그걸 노래를 못 따라하면 아니 어떡해요? 랩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게 비겁한 기계음인데 변명입니다. 기계음을 이게 어떻게 따라 BTS 불러요?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진짜 암인데. 레이디 제인 씨를 곤경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대다수 그래. 저도 네. 기사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가사를 반복적으로 듣고 못 따라 부르겠어요. 보는 음악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라드 가수들의 노래 듣는 음악. 트로트 가수는요. 부르는 음악. 따라 부르는 음악. 부르는 음악이 되려면 뭐냐면 아까 가사 얘기도 나왔는데 가사가 쉽고 재밌고 외워져야 돼요. 어렵게 풀 필요 없고 대단한 철학적인 게 아니라 내 입에 딱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10수년이 흘러서 노래방에 갔을 때도 BTS의 DNA를 15년 후에 노래방에서 부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나는 15년 후에도 노래방에서 부를 것 같아요. 그렇게나 부르기 싫어했더니 어머나 이렇게 뜰 줄 몰랐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이 노래가 뜨면 내 소리 장을 찢은다. 이렇게 장윤정 씨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손이 있어요. 남아나요. 어머나 신드롬이 시작되면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말에 이 어머나 한 곡으로 서울가요대상 트로트 부문에서 대상을 또 차지하기도 했고 M채널 여자가수 신인상도 거머쥐었죠. 그때 당시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장윤정 씨 지나가면 이름 모르고 어머나다 어머나 어머나 지나간다 어머나다 이렇게 했었대요. 대단합니다. 예. 그렇다면 트로트로 인생 역전한 남자 스타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분이 있죠. 이 노래 불러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이 모양 너무 보기 싫어. 왜 입을 꼴보기 싫게 부르세요? 입이 온 거예요. 이사님이 귀를 막잖아요. 이렇게 또 직장에서 이렇게 또 불러줘야 그래야 됩니다. 됩니까? 직장 회식 애창곡 1위가 바로 트로트의 황태자 박상철 씨 아닙니까? 사실 뭐 박상철 씨 하면 지금 전 국민이 다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지만 이분도 만만치 않은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심지어 노숙자 생활까지. 너무 힘들어서. 때는 아시안 게임이 열리던 1986년. 언제적이야. 가수의 꿈을 안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상경을 한 거죠. 그리고 한 작곡가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워낙 노래 잘하시잖아요. 노래 딱 했더니 이 작곡가가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바로 데뷔해도 될 실력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껏 들뜬 박상철 씨에게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스멜 난다. 보통 이렇게 바람 넣는 무조건 돼. 뭐 내가 키워줄 수 있어. 근데 돈 좀 필요해. 막 이러면 대부분 사기입니다. 네. 100%죠. 100% 사기입니다. 네. 좀 조심하셔야죠. 저도 그런 일을 사실은 그래요? 네, 겪은 적이 있어요. 발라드 음반을 내려고 준비를 하는 연습생이었었는데 그때 만나 뵀었던 제작자분께서 저한테 4억을 요구하셨어요. 우와. 그 당시에 4억이요. 와우. 아니 앨범 몇 장을 내려고 4억. 아니 제가 4억 있으면 제가 하지 그 사람한테 내 돈으로 내가 내겠어. 그렇잖아요. 제가 그 돈이 있었으면 제가 만들지. 어떻게 4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신인한테? 김양 씨는 안 속았는데 박상철 씨는 속았습니다. 와. 그때 이 작곡가의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돈 있으면 가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돈은 없었고 그래서 그날부터 인력 시장을 전전하면서 막노동을 했다고. 그때 아파트 계단이나 지하철 통로 이런 데서 진짜 실제로 노숙생을 하셨었는데 뭐 이런 적도 있대요. 진짜 노숙자랑 이 영역 싸움을 하다가 병으로 머리를 머리가 찢어진 적도 있다고. 진짜 너무 힘드셨겠다. 정말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무려 1,000만 원을 모아온 거예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들고 그 작곡가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 작곡가가 돈을 막 받고 아주 허술한 메들리 테이프 하나를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받고서야 이게 사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때 사람들이 막 50원, 100원 던져주는 거를 모아서 끼니를 해결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또 극단적인 형태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죠, 완전. 정도죠.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이제 수많은 미용실 간판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미용사가 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미용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상철 씨가 군대에 갔다 온 뒤에 고향 삼척에다가 미용실을 열어요. 박상철 헤어 아트라는 곳을 여는데 이제 이 미용실이 노래 불러주는 남자가 있는 미용실 이렇게 되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미용사로 지내던 어느 날 낭중지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가수가 될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93년도에 삼척에서 이 전국 노래자랑이 열려서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박상철 씨는 거기서 유열의 화려한 날은 각오를 불러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면서 기회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네, 보통 그 전국 노래자랑 출신 가수분들을 보면은 이후부터 막 캐스팅을 당하잖아요. 근데 박상철 씨는 이 전국 노래자랑 PD를 다시 찾아가서 가수를 시켜달라고 막 졸랐다고 합니다. PD가 나는 가수를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냥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PD님을 통해서 작곡가 박현진 선생님을 소개를 받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송대관의 네 박자, 현철의 봉선화 연정, 오수근의 있을 때 잘해 등 정말 많은 히트를 작곡하신 트로트계의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박현진 작곡가가 박상철 씨한테 여러 곡을 줬거든요. 근데 정작 박상철 씨는 그걸 다 마다했다고 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라. 아니 신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몇 곡을 그게 거절하기가. 근데 정작 박상철 씨는 그걸 다 마다했다고 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라. 아니 신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몇 곡을 그게 거절하기가. 작곡가신데. 네, 너무 비싸서? 사실 비싸서? 이때가 1990년대 이제 초중반인데 그때 가요계에 넘사벽이 있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상철 씨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서태지가 있는데 지금 트로트 곡 내봤자 주목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트로트가 상승세를 탈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린 박상철 씨 드디어 2000년 데뷔곡 부메랑으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노래는 역시 좀 참패. 부메랑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때 박상철 씨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백업고 돈 없는 놈은 무조건 발로 뛰는 홍보가 짱이다. 그렇죠. 예.
근데 소속사도 매니저도 없으셨을 텐데 홍보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김양 씨는 신인 시절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휴게소에 가면은 그 카세트 테이프 팔거나 CD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 앞에 가서 가수 김양입니다 하면서 같이 CD도 팔아보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좀. 박상철 씨가 2002년도 자우가라는 노래를 이제 발매를 하는데 이때 이제 직접 홍보를 해요. 3사 이제 방송국 라디오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CD를 돌리는데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 다시는 오지 말아라 하면서 막 책도 집어 던지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굳이 책까지. 그러던 어느 날 한 국장이 자네 좀 이리 와서 앉아보게 한 거죠. 자꾸 돌아다니는데 누군진 모르겠고 절실해 보이니까. 근데 40분 동안 박상철 씨 얘기를 쭉 듣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라디오에서 박상철 씨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정성에 반한 거죠. 그렇군요. 사실 노래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리기에는 라디오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이 트로트가 대중적으로 좀 알려야 되니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박상철 씨가 재연 프로그램도 나왔었어요. 맞아. 저도 기억이 아, 나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이걸로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K채널의 뭐 TV는 사랑을 싣고 그리고 S채널의 솔로몬의 선택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주 얼굴을 내비쳤는데 이후에 그러면서 재연 배우 출신 가수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 박상철 씨를 정말 단연 스타로 만들어준 건 뭐 무조건이라는 그 히트곡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략하기 어려운 이 공중파 대신 아이돌 버전의 이 트로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이걸 케이블 채널에서 틀기 시작한 거죠. 네, 아이돌 그 당시의 버전? 뮤직비디오 한번 그래요? 보실까요? 신나. 이게 뭐야? 힙스럽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로트 뮤직비디오랑 다르잖아요. 약간 힙한 느낌도 있는데? 약간 아이돌 뮤직비디오. 뒤에 약간 좀 좋네요. 이게 빠른데? 저 정도면 뭐 120비트가 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리고 예. 그 박상철 선배님은 이야. 트로트에서 락 트롯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락적인 느낌이 들어있는 트롯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창력이 돋보이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선보여 주시는 그래요. 약간 좀 충격적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또 좀 중독성이 있고 네. 묘한 매력이 있는데 저 뮤직비디오가 이제 음악 채널에 나가면서 젊은 층한테 확실하게 어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아이돌 스타가 S채널의 도전 천곡이라는 데 나와서 이 무조건을 부르면서 또 더 그 노래가 유명하고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뭐 무조건이 나온 지가 뭐 10년이 더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회식할 때 무조건 부르고 또 선거할 땐 또 로고송으로 무조건 부르고. 1등이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행사 게임할 때도 무조건 부르고 이게 진정한 국민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 제목 잘 졌어요. 예. 김양 씨 오늘 풍문쇼 출연하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사실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최고입니다. 네, 예. 아니,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더 좋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자로서 네, 또 그냥 열심히 보고 네, 다음번에 또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앞으로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하고 재밌는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A